1456년 음력 6월 한양 세남터 거리에 사육신의 시신이 효수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세조의 어명은 단호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역적으로 다스린다. 그날 밤 한 사람이 갓을 깊이 눌러쓰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2, 머리를 깎은 지 막 한 해가 지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시습, 후대가 매월당이라 부른 사람입니다. 5살에 세종 앞에서 시를 지은 신동이었고 21살에 단종이 양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을 통곡한 뒤 자신의 책을 모두 불사른 사람이었습니다. 잔양 조선 단종 라인을 따라온 시청자라면 이미 그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영월 청령포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호장 엄흥도, 그리고 사육신의 시신을 거둔 매월당 김시습,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한 시대의 같은 어둠 속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시습은 1435년경 한양 성균관 인근 반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8달 만에 글에 관심을 보였고 3살에 시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매월당집에 남아 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좌의정 허조가 그를 보러 왔습니다. 어린 김시습에게 시 한 수를 지어보라 청하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소문은 곧 궁궐에까지 닿았고 세종은 승지를 보내 직접 그를 시험했습니다. 결과에 흡족한 임금은 비단을 내리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장차 크게 쓰겠다. 이로부터 그에게는 5세, 5살의 신동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다만 비단을 허리에 묶고 끌고 나갔다는 후대의 윤색은 매월당집 본문보다 한참 뒤에 덧붙은 신비화로 보입니다. 사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5살 아이가 임금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이 평생 그의 어깨에 얹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자는 열경, 기쁘게, 관직에 나선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곧 그에게 주어진 길이었던 셈입니다. 같은 시기에 함께 공부한 친구 서거정의 자는 강중, 강직함으로 가운데를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이 그대로 두 사람의 평생을 갈랐다는 사실은 훗날에야 드러납니다. 서거정은 세조의 조정에서 영달했고 열경은 한 번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15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외할머니마저 곧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한 뒤 그에게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첫 부인과는 일찍 사별했고 과거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정도 출세의 길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가 책을 챙겨 들어간 곳이 삼각산 중흥사였습니다. 1453년 그가 책에 묻혀 있던 그해 한양에서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좌의정 김종서와 안평대군을 베고 권력을 잡은 사건입니다. 잔양 조선 단종 라인에서 다룬 그 김종서의 죽음이 이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1455년 음력 윤유월 단종이 수양에게 왕위를 넘겼다는 소식이 산소까지 전해졌습니다. 김시습은 사흘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공부해온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웠습니다. 머리를 깎고 법명을 설잠이라 지었습니다. 눈 덮인 삼봉울이라는 뜻입니다. 매월당집에는 그가 직접 남긴 문장이 전합니다.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고자 함이요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뜻을 보이고자 함이라. 그는 출가했으나 승려가 되기를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듬해 1456년 음력 6월 단종 보기를 도모하던 성삼문과 박팽년 등 6신하가 발각되어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잔양 조선 단종 라인에서 다룬 그 성삼문의 처형이 이때의 일입니다. 세조는 시신을 거두지 못하도록 했고 가족까지 삼족을 멸했습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사흘이 지나도록 사육신의 시신이 그대로 효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시습이 한강변으로 내려갔다고 매월당집과 후대 기록은 전합니다. 그가 혼자였는지 동조자가 있었는지는 분기가 있지만 시신을 수습해 노량진 언덕에 감회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사료에서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노량진 사육신묘의 기원이 바로 그 밤의 행위입니다. 사육신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거둔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거두지 못한 의리,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 임금에게서 들었던 약속의 잔해였습니다. 세종이 장차 크게 쓰겠다고 했던 아이가 세종의 손자가 처형한 충신들의 시신을 묻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육신의 처형 직전 단종 보기 사건을 고변한 김질의 장인이자 영의정이던 정창손이 길에서 김시습과 마주쳤습니다. 김시습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다고 매월당집은 전합니다.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신숙주가 비단 이불과 옷을 보내자 그것을 발로 차서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가 거절한 것은 옷가지가 아니라 변절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한양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24살부터 그는 관서, 관동, 호남을 차례로 떠돌았습니다. 그 기록이 탕유관서록, 탕유관동록, 탕유호남록으로 매월당집에 남아 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경주 금오산에 정착해 호를 매월당이라 지었습니다. 그 산실에서 그는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로 평가받는 금오신화 5편을 썼습니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추유부벽전기, 용궁부연록, 남연부주지 모두 꿈과 환상과 저승을 경유해 현실에서 좌절된 사람의 마음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학계는 그 가운데 남연부주지의 박생과 용궁부연록의 한생이 김시습 자신의 투영이라고 해석합니다. 재능을 알아주는 임금은 이미 죽었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는 효령대군의 청으로 원각사 낙성회 찬시를 짓기도 했고 세조가 부르면 절 뒷간에 빠져 회피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한명회의 압구정 시판을 보고는 사직을 붙들다 부사직 살을 망칠 망자로 강호에 묻혔다 취할 취자를 더럽힐 오자로 글자만 바꿔 써놓고 자리를 떠났다는 일화도 매월당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7이 되던 1481년 그는 잠시 머리를 기르고 환속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맞아 조상의 제사를 봉행했지만 고단해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1493년 음력 2월 충남 부여 무량사에서 그는 입적했습니다. 향년 59이었습니다. 100년 뒤 나의 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나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그가 직접 쓴 비명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한 세기가 지난 선조대 율곡 이이가 임금의 명으로 매월당집과 김시습 일대기를 편찬했습니다. 율곡은 적었습니다. 그 절의를 표방하고 윤기를 붙들었으니 백대 스승이라 하여도 근사할 것이라. 매월당이라는 호가 사림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금오신화 5편은 이미 조선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약탈을 거쳐 책은 일본으로 흘러갔고 1927년이 되어서야 육당 최남선이 일본에서 책을 입수해 잡지 개명에 발표하면서 비로소 국내 독자가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매월당집 한 질로 남고 그 한 질이 다시 400년을 떠돌다 돌아온 셈입니다. 부여 무량사 매월당 영각에는 그가 말년에 직접 그렸다 전하는 자화상이 한 점 걸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살짝 찌푸린 입과 사육신의 시신을 거둔 그 청년이 늙은 뒤의 얼굴입니다. 영월의 단종, 청령포의 어흥도, 한양 세남터의 성산문, 그리고 노량진 언덕의 김시습, 잔양 조선이 따라온 단종 라인의 4사람이 여기에서 한번 만납니다.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